청개 땡큐. 과장된 몸매, 아플 정도로 맵고 기름진 음식, 현실에선 볼 수 없는 캐릭터 같은 얼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자극이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초정상 자극이란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강하게 유발하는 과장된 자극입니다. 핵심은 실물보다 과장된 모조품이 더 강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거죠. 동물행동학자 니코 팀버겐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초정상 자극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죠. 상업성을 위해 인간은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만한 기기로부터 의도된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렬한 자극에 더 끌립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영상과 일상적인 영상 앞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영상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무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며칠 장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4살 권준성이라고 합니다. 22살 홍지민입니다. 저는 24살 정현석입니다. 두 영상을 보고 난 후 각각 감정이 어땠나요? 첫 번째 영상 때는 그냥 사실 BGM도 되게 잔잔하고 그냥 되게 보기 편했는데 두 번째 영상은 BGM도 그렇고 화면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찌르는 듯한 느낌이어서 두 번째 영상 볼 때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영상에만 집중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영상 볼 때는 잔잔해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들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음 마스크걸과 곰손 카페 중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더 집중할 것 같나요? 마스크 걸이 더 집중이 그쵸?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영상 자체도 그렇게 찌르듯이 했으니까 두 영상 자체가 그 만든 이유가 다르잖아요. 곰손 카페는 뭔가 다큐멘터리처럼 좀 실제 있었던 일을 편집한 거고 마스크걸은 애초에 스토리 라인을 짜고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한 거니까. 곰손 카페 같은 다큐는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다른 거랑 같이 하면서 틀어놓는 용으로 볼 것 같고 마스크걸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딱 그것만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마스크걸 같은 영상이 요즘 미디어에서 보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보려고 요즘에도 하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네.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걸 썸네일 보고 누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업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누가 더 자극적인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좀 안 좋게 보거든요. 범죄 측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성적이거나 이런 식으로만 다뤄지는 게 좀 별로일 수 있죠. 네네. 실험은 자극적 콘텐츠가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사로잡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험 이후 논의한 것처럼 찌르는 듯한 영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그것에만 몰입하게 만들죠. 성적, 미적 초정상 자극과 음식 초정상 자극은 드라마나 먹방 콘텐츠에서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극은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상욱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플랫폼이 더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정상 자극을 노출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진짜 기차 영상만 봐도 놀라고 하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날에는 되게 이러한 자극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워낙 미디어 그 환경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가 창구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보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인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을 갖는 거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 업체 자체의 규제,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규제 역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구조나 추천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이전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은 작동 원리가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그 콘텐츠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 구조를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자극적인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기본 지식,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 콘텐츠가 일상이 되어버린 미디어 환경에서 생산자는 상업성을 위해 자극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용자는 어느새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고리즘을 비롯한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죠. 그렇다면 미디어의 초정상 자극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초정상 자극을 정신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자극 그 이상의 과도한 자극을 주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저희 몸이 원래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극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 몸이 조금 생리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푸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음식이 너무 과한 자극을 인체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식사에는 크게 만족감을 못 느끼고 계속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정신의학적으로는 폭식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는 이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좀 찾게 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적정 수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극에 매몰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고 이게 공고화되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적 자극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스타나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반복 노출되다 보면 거기에 너무 기준치가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거 자체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꿔서 그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뇌에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자극을 딱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추구하도록 좀 도와주는 그 동기와 관련된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초정상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가 이거를 너무 과한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받는 어떤 피해를 조금은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좀 하향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정상 자극이 아닌 우리가 그냥 흔히 현실 세계에서 보는 보편적인 자극에 대해서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상 자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를 이제 무쾌감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무쾌감증 자체가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그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한 가지예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무쾌감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저희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무쾌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되고, 최근에 별다른 스트레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정상 자극에 과하게 노출되시는 분들이 무쾌감증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실제 병원에도 내가 뭘 해도 좀 감흥이 안 생기고 동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울증을 호소하시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그러한 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번뜩이는 자극은 우리에게 순간 만족을 안겨주지만 길게 보면 다른 자극에 쉽사리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강한 자극에 맞게 보상 시스템을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웬만한 자극은 시시해 보이면서 일상의 재미를 잃고 우울감을 느낄 수 있죠. 이제 자극적인 미디어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바꿔놨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화면 속 이상적인 얼굴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죠. 20대 여성 박서연 씨의 일상은 그 기준이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래. 어때? 어머머머, 얼굴 왜 저래? 다 했는데? 아니 나 이거 잠깐만, 이거 고정할 거지? 해야지. 야, 아니 나 이거 얼굴 너무 크게 나옴. 엥? 아니 미안해, 니 개작은데 이거 봐. 엥? 여기 굴곡 개심함. 1도 안 그래. 아니야. 고정해야 괜찮은데? 돼. 괜찮은데? 아니 이거는 괜찮은데 얘가 너무 뭔 말할? 얘는 이렇게 V라인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왔잖아. 잘 나왔는데? 아니야. 아니 근데 뭔가 내가 여기가 엉덩이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너무 이런 걸 입으면 그래? 엉덩이를 근데 그렇게까지 그게 신경이 아니 이게 반 가려주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혹 들어가는 밑에가 조여지는 그런 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는 걸 사고 싶다 이거야. 그런가? 응. 근데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랐어. 아니야. 난 살들이 많아. 너무 말랐어. 아, 살 있잖아, 씨. 근데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나도 중앙 그런가? 준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나도 비니 패션 하고 싶다고.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중앙인가? 여기 이렇게. 아. 여기를 말하는데. 나도 긴데 그러면? 그럼 여기 이만큼 긴 걸 써야 돼. 그래서 나 맨날 이만큼 긴 걸 썼는데 그럼 얼굴이 이따만해 보이는 거야? 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 난 좀 딱 달라붙는 비니를 쓰고 싶은 거야. 맛있어? 나 보정한다. 너 안 할 거임? 나 아니 이제 뭔가 보정 안 하고 스토리 못 올리겠어. 근데 그 약간 사진 찍을 때 보정 되지 않음? 아니 이게 봐봐 1번, 2번, 3번, 4번이 얼굴이 다 다르지 않음? 이러면 안 돼. 다 똑같은 얼굴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아니 이런 거 찍으면 다크서클 너무 심하게 나. 내가 지금 다크서클 그냥 심한 건가? 뭐 지우고 있는 거야? 주운 게? 아니 주름. 나는 몰라. 근데 난 이제 뭐가 내가 실물인지도 구분이 안 돼. 아니 원래 주름이 어디 있는데? 아니 여기 이게 그림자가 졌잖아. 아니 내가 맨날 턱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된 게 난 싫다는 거야. 인모드? 이건 리프팅 같은데. 근데 약간 이거는 근데 이 정도는 다 하지 사람들. 그니까.
애기도 하는데 19살도 하는데. 외모와 관련된 릴스를 자주 보는 서연 씨. 평소 외모와 관련된 그녀의 습관은 어떨까요? 촬영을 마치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한 메이크업이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에 뜨면 이게 알아서 손이 자동으로 나가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안부 줄이기 메이크업이랑 이제 그런 큰 제목에다가 화장한 메이크업 이런 얼굴 사진 나와 있으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좀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메이크업 영상들 보면서 제 추구미에 맞게 보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화장 거울 보면서 하면 이제 오늘 내가 나갔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막상 사진을 찍으면 그게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이크업이 담길 수 있게끔 좀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 게시물에 있는 거 보여드리면 이것도 되게 잘 됐고 이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보정 전 얼굴이 제 얼굴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정을 하고 나서 뭐 인스타를 올리거나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친구들이 뭐 비슷하다, 오히려 보정본이 더 너 같다 이렇게 얘기해줄 때가 많아서 요즘 살짝 모호한 것 같아요. 턱 가름하게 해주는 가름 주사나 아니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앞으로 세우게 해주는 귀필러 주사 이런 거 한창 유행할 때 릴스에 많이 떴었는데,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후기도 많고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우리도 같이 해보러 갈래?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막 부작용도 많고 엄청 좀 많이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후기가 좋다 이런 릴스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노출이 높을수록 외모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신체 이형장애, 즉 BDD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게다가 미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죠. 최근 이러한 경향은 10대 청소년에게도 흔해졌습니다. 미디어, 초정상 자극,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미적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서연 씨의 일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쉽게 보는 숏폼들과 유튜브 영상들은 초정상 자극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데요. 그 영향과 관련해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SNS 영향이 되게 커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좀 이제 연령대가 어릴수록 더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어린 친구들일수록 인스타 DM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고, 자아가 덜 형성된 상태가 있고, 어릴수록 더 그렇죠. 이제 미디어에 좀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미디어에 계속 이렇게 노출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초정상 자극을 정상이라고 보통 느끼고 그거 기준으로 문의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초정상 자극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본인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노출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담받으러 올 때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를 보면 필터가 씌워진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된 후에 사람들은 현실에 이제 자신을 조금 더 내가 못난 거 아닌가? 이런 인스타나 이런 SNS에 있는 자극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이제 무의식 중에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왜곡이 자기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을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형으로 좀 이렇게 해소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너무 딱 보면 이제 직각 어깨에다가 팔 비율도 거의 뼈마름이라 그러죠. 그 정도 직각 어깨에 턱도 너무 얄쌍한 턱, 눈이 거의 뭐 정상이 몇 배나 되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쌓여서 이게 이제 초정상 자극이 된 것 같고,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왜곡이 되어 간다는 거죠. 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완벽히 보정된 이미지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적 기준을 왜곡하며 현실의 자신을 쉽게 불만족스러워하죠. 음식 자극, 미디어, 미적 자극, 성적 자극. 우리는 이미 수많은 초정상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정상 자극은
찌르는 듯한 강렬함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하향 조절하며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극들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달콤한 음식이 모두에게 사랑받듯 초정상 자극 역시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우리 본능을 자극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의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니기에 우린 이성으로 통제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일상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이용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컨텐츠 소비자의 주체자로서 좀 더 의식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플랫폼 기업자는 자체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를 규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가 법적 규제로서 제약을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식적인 그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생산자는 너무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줄여야겠죠. 너무 과하게 막 메이크업 돼 있거나 과한 시술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좋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냥 미디어에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또 참고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래서 따라하거나 이런 행동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막 미디어 따라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대학 3학년 때가 4학년 때가 처음 만져봤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투지폰을 해서 이제 문자 쓰는 거, 부모님이 연락하는 정도만 썼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거의 뭐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소아들도 몇 명 오고 하는데, 애들이 울거나 하면 무조건 어머님들이 이제 태블릿이나 TV 이거를 보여줘요. 유튜브 같은 거 보여주고. 애기들은 훨씬 그런 이런 참을 수 있는 역치가 되게 낮잖아요. 이게 너무 교육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 자체가 정상적일 거라는 걸 초정사 자극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것 때문에 가치관이 그렇게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정 단위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좀 주입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교육하는 게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초정상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자극을 얼마만큼 노출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통제력을 가진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미디어 자극에 좀 많이 노출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도파민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실제로 자극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이제 하향 조절된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금 좀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안 하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명상 같은 걸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현실에서 내가 특정 시간을 정해서 좀 미디어 이런 매체와 좀 멀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잘못된 잣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인간에게는 자극을 쫓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서 생각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린에서 벗어나 일상적 자극을 느껴보고 건강한 감각을 되찾는 건 어떨까요?